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8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3일 만에 다시 2220선 회복하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LG화학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분을 분사해서 2차 전지에 집중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과 합작 설립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TV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점이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지나가는 이슈로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그런 사망자 수도 이제 전일 대비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올해 캐파 확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회사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올해 또 글로벌적으로 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시세를 내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5G 관련된 투자 확대, 이 부분이 또 글로벌적으로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캐파 확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이나 미국, 일본, 여타 다른 그런 선진국들은 또 올해 캐파 확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통신 장비주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가장 탑픽 종목이었던 KMW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굉장한 상승을 이루었고요. 지난 9월 24일 날 81,100원까지 상승한 이후로 이제 5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 너무 일단 좀 급하게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고, 또 실적이 4분기에 일시적으로 좀 둔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작용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올해 1월 1분기부터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분기별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시기가 왔다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1월 말부터 지금 2월 20일, 그러니까 2월 하순까지 캐파 확장, 캐펙스 확장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10에서 30% 캐펙스 증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캐펙스는 설비 투자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10에서 30% 더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W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에게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웨이를 제외하고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우리나라의 삼성, 중국의 ZTE 등 화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신 장비 회사들의 전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5G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고 캐펙스 확대 역시 그에 발맞춰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KMW 이미 4개월째,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로도 이제 일봉상 5일선부터 121선, 200일선까지 이평선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거의 이제 밀집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2차 에너지 분출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값 지난 고점인 8만 원, 손절 라인 5만 원으로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제입소프트의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의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윤여민 팀장의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1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5.6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4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지니특스 올라와 있습니다. 5.7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 함께 보시면 최낙철 이사의 미래생명자원 올라와 있는데요.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남선 알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 수익률이 21%를 넘어가고 있고요. 1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뉴인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벌써 수익률이 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인텍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계속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 그대로 먹거리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서라도 계속해서 홀딩할 것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동사가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3억 정도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는 이 점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동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인 구조 그리고 기존에 보였던 재무 구조상의 어려움을 지난해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동 비율은 88%이고 부채 비율은 여기에 3배 수준입니다. 유보도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반 이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발행을 한 번에 같이 시행했습니다. 재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든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모든 것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주가 자체는 크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지금 들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뜻하는 것은 지난해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조달이든 감자든 전환사채 발행이든 이 모든 것이 이제 완료되어서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된 상황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6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 3억이었다면 올해 2배 또는 3배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뉴인텍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를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3%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는 이제 비트코인 $10,000 돌파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기타 알트코인들의 급등 소식에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급등 이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22평의 올바른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지지 이후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한번 급등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인 만큼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신용조회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이제 금융 플랫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신용정보 조회 이용은 필수이며 네이버가 이제 중국 알리페이처럼 금융 생태계 조성에 뛰어든 만큼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장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수혜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제한적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현 시점에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가정 아래 현재 주도주를 계속해서 조금씩 담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미증시가 보합권에서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 파월 의장에 의해서 나오게 됨에 따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오늘 장을 결정하는 당락이 될 겁니다. 그와 함께 내일이 옵션 만기죠. 2월 옵션 만기입니다. 참고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만기가 한 번씩 돌아오는 만큼 현재 현물이든 선물이든 약간의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현재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부터 이틀 전부터 소폭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반면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약간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뜻하는 것은 지수가 제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어제 장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오거나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도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고 2차 전지에 대한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 해당 섹터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대마불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금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단기적으로 분명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영화 기생충 관련 이슈로 또 한 번 내동매매 장세가 열리면서 표면적인 증시 방향은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수급이 우한폐렴 관련주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급의 움직임은 증시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 대한 경계를 단단히 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상반기 초반 한국 증시가 방향성을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형 투자 매체, 외국인과 기관계에서 아직 뚜렷한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고점 추매 물량, 내동매매 물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매매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초반 증시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현재 흐름이 보여지는 게 당연하게 보여지며 금융 투자자를 이제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펀드에서도 선진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머징 이제 온도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발 이제 악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특히 중국 노출이 높은 아시아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확대되고 있어 관련 뉴스의 단기 변동성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이제 두려움도 있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어머징 통화 자산에 대한 비중 조절에 국내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인 유입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과 제조업 원자재 수급 불안감이 경제 지표에 당분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직 지수의 힘이 반등을 견인할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조정시 매수가 아닌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IT를 이제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주는 보유하고 이제 개별 종목과 중국 리스크가 큰 종목의 위험 관리는 여전히 병행돼야 하는 모습입니다. 슬금슬금 이제 움직이는 달러화와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주목하면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전일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서 단기 급등하는 IT 부품주의 행보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가 미래 성장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주도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 나온 상황입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섹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록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대마불사라고 하는 그 말을 토대로 계속해서 랠리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너무
높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과대하게 평가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가치라고 하는 것과 가격의 차이죠. 우리가 특정 주식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배당을 가지고 하는 배당평가 모형이 될 수도 있고 PER이나 PBR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토대로 해당 기업의 주식,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100% 맞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가야말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본질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 2차전지와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올라타는 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정의 폭은 길지 않을 것이고 조정의 기간 또한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섹터 그래도 여전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2월 12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2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는데요.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이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20과 Z 플립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증권사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Z 플립 판매로 6,5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또 OCI도 이슈가 있었죠. 태양광용 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6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만 300원대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0만 원대 회복하면서 다시 출발합니다. 0.7% 상승은 나옵니다. 어제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나란히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7% 상승 흐름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은 53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다만 네이버가 1% 가깝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소폭 빠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41만 원대 이탈하고 40만 8,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어제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좀 쉬어갑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34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10위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1만 9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 2230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684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모두 1% 강세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1,900원대, HLB도 마찬가지로 10만 7,7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 CJ ENM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 가깝게 급등하면서 15만 5,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1.3%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요. 8만 4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가 3.5% 이상 급등합니다. 5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어제부터 5G가 조금씩 반등 흐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와 휴젤 나란히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합니다. 8만 8,3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는데요.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16만 6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초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장원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IT 기기와 자동차, 심지어 의료용 기기 등 부품을 제조하고 시장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실적이 이례적으로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평균 수준의 실적을 올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재무 구조가 꽤나 괜찮은 기업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장기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해당 종목은 이낙연 관련 테마 종목으로 매우 조금 엮여 있고 열화상 카메라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각 공항과 기타 검역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장원테크 분명 이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일이었죠. 장 중반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고가가 9.5%, 즉 고가가 곧 종가가 되는 움직임이 나왔고 장 초반에 비록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일 상승 흐름에 대한 차익 매물의 출회일 뿐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결코 깨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점 구간에서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약 석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한번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3,650원, 손절 가격은 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는 리튬 이온 계열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2차 전지용 보호 회로의 생산과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의 성과 또한 일정 부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흐름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흐름의 차원에서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고 어제 장중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의 성과 또한 이제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다시 한번 출시함에 따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가급적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원테크와 파워로직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텔콘 RF 제약입니다. 동사는 이제 1999년에 설립되어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기타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에 쓰이는 커넥터 케이블 어셈블리 등을 제조하는 RF 사업 부문과 액상 제형 제품을 타정, 환제, 컨셉 등의 이제 다양한 이제 제형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약 바이오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겠습니다. 네, RF 부문의 이제 신규 사업, 광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이제 솔루션 업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 다양한 신약 개발 등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본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보이보존 이제 지분 가치 부각의 강세를 보여주었다가 이제 비보존 미 임상 실패 소식에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임상 실패에 대한 낙폭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구간은 이제 악재를 소멸 후 다시 쉬어가는 흐름, 즉 조정 중인 모습입니다. 동사 이제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섹터로도 포함이 되는데 통신 장비 산업은 이제 관련 서비스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투자 추이와 스마트폰 등 기술 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겠습니다. 차세대 이제 통신망에 대한 투자 및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관련 투자 확대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통신장비 섹터는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소식, 그리고 올해 가파른 이익 성장 전망 등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0.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 순손실은 84.6%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부문 실적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 원가 및 판관비 등의 비용이 대폭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5G 관련 이제 FTTA 솔루션 개발 및 영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등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5G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제 재무 상태 추가적인 개선 여지를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비보존 임상 실패에 따른 가파른 하락 이후 현재 다시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이제 22평1로 주가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조정에도 22평의 지지를 잘 받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 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역시 열려 있고, 네, 하지만 중장기 모멘텀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을 보아 현재 구간 조정 이후에 한번 급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현재 구간의 매수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6,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장원테크입니다. 동사 이제 IT 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등 이제 부품의 제조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201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경량 금속 소재의 틀을 이제 사용하는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폰 IT 기기 외장 및 내장재, 조립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이제 받는 케이스, 의료 부품, 자동차 헤드용 램프 등을 이제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 이제 스마트폰 액정 표시 장치의 프레임 역할을 하는 주요 부품인 스마트폰 브라켓에서 발생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면 동사 이제 스마트폰 관련 섹터로 스마트폰 관련 섹터인데, 스마트폰이란 일반 휴대폰 기능의 PDA와 인터넷 기능까지 결합된 단말기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특화된 기능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2009년 말 이제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삼성의 옴니아2 출시로 이제 촉박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비롯하여 LG전자, 모토로라, 펜텍 등이 가세하여 제2의 IT 혁명이 명명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이제 폴더블 폰 1세대 글로벌 전체적으로 완판 행진과 앞으로 출시가 될 지금 출시가 된 갤럭시 S20 그리고 폴더블 폰 2세대 등 아이폰 그다음에 12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한 이제 수혜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게 된다면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6%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94.4% 감소한 모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매출 원가 및 판관비 등 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태블릿 PC의 신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금속 소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용될 수 있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점을 보아 재무 상태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이제 11월 20일 부근 급등 이후 이제 조정받고 현재는 저점을 높이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이평들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시 이제 전일 거량이 있는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고, 단기 모멘텀 역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든지 급등하도 모를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장기 모멘텀 또한 고개를 들기 직전으로 현재 구간 단기, 중기, 장기적 모두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같은 경우는 한 3%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약세 때 오히려 눌림목 매수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3,51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초록뱀입니다. 여당 측에서 총선 공약으로 이 문화예술 관련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1,4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3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기생충과 관련해서 컨텐츠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매우 좋은 이야기거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여당이 총선에 대한 공약을 내세움에 따라 초록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업의 주가 또는 실적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발표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초록뱀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종목들에서의 주가 상승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적이든 재무든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반으로 주가 또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초록뱀 오히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나 최근에 들어가신 분 수익권에 있다면 가급적 정리하시고요. 신규 종목으로서 편입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재 잘 가고 있는 2차전지, 심지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더욱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 특징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NT인데요. 현재 3%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건가요? 뭐 이제 HNT 솔직히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뭐 정부에서 발표에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3%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제 회복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 뭐 전기차, 뭐 소수차들이 전체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HNT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뭐 현재 계속 꾸준한 우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현재 구간에서도 뭐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지만, 솔직히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현재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지며, 뭐 큰 흐름으로 보았을 시에도 현재 주봉상 62평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모멘텀이, 즉 장기적인 모멘텀이 아직 하방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느 정도 반등이 있어도 다시 눌림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으로 진입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직은 추천드리지 않고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만약 지금 기존 보유자 분들은 단기적으로 2,255원까지는 갈 수는 있으니 한번 2,255원까지는 보시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인 진입은 따로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인데요. 일단 3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1% 이상 상승하면서 4,165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기생충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되게 될까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디까지 갈지는 쉽게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이 오스카에 4관왕 올랐다라고 하는 이 이슈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파급력이나 그 영향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지금 2배가 나왔는데 이것보다 월등히 더 4배, 5배가 갈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갭을 이틀 연속 강하게 띄웠단 말이에요.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손 비중을 낮게, 그리고 현재 가격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신 다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그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적어도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까지는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가거든요. CJ ENM도 뭐 어쨌든 간에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바른손이나 바른손 ENA를 제외한 나머지 기생충 관련주들은 현재 구간에 솔직히 신규적으로 진입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른손이나 바른손 ENA를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모두 다 수익권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제 발언선 ENA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금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흐름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지를 더 열어둘 수 있고 사실상 이제 기술적 분석 시에는 단기적으로 쌍봉 형태를 만들고 있어 현재 구간에서 뭐 다음 날이 됐던 아니면 이번 주 중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신진 테마성 종목들이 또 수급들이 쏠리다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연일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전 고점을 이미 넘어서서 요번 주만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손이나 바른손 ENA 모두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그래도 50% 이상은 필요해 보이며 나머지는 단기 이평선이 5이평선과 12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홀딩하시고 만약 5이평선과 12이평선이 이탈하는 강한 모멘텀이 보여주면 그때는 전체 다 차익 실현하는 방향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오늘장 흐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로 KMW를 좀 추천 의견을 드렸는데 현재 6%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일자리 잘 갑니다. 뭐 RF, HIC도 마찬가지고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까지 모두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부터 5G가 앞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국에 오기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5G를 어느 정도 상용화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G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통신 시스템을 넘어 이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또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죠. 그러면 사회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씩 묻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 파이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아직까지 주가가 여기에서 마무리될 만한 구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비록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매우 긴 악목으로 예전 SK텔레콤이 주가가 상장한 이후 50배나 올랐던 것처럼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또한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5G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시 2020년 계속 5G 계속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5G 섹터 경우에는 이제 우한 폐렴이란 낙폭의 다른 섹터에 비해 회복이 더딘 모습이지만 최근 이제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소식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세계 5G 시장이 중국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급락세를 보이던 관련주들이 우려가 과도했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다수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이제 국내나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실제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이제 우한 폐렴 관련해 어느 정도 낙폭이 있었던 5G 관련주 역시 유심 있게 봐야 하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주 정도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 5G에서 이제 솔리드 먼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한 10% 가까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이미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뭐 중기적인 장기적인 모두 모멘텀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직전이나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그리고 현재 매물대 상단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적인 진입보다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약 30%의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 다시 조정이 나오는 5,800원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신규로 뭐 진입을 해볼 만한 5G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DMS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D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한 낙폭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현재 바닥권 구간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며 매물대에서 다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지 이제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이제 다시 바닥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권 하단부의 매집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이제 5G 종목들이 이제 테마 순환매가 나왔을 때 충분히 DMS 종목 또한 순환매로 포함이 되어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제입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메탈 라이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36%를 넘어갑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 그 5G가 잘 가고 있죠. 역시 이제 메탈 라이프도 이제 그거에 이제 근간이 되는 핵심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륨 비소 반도체, 그러니까 RF, HIC의 자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여러 그 지라칼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통신과 관련된 패키지, 특히 이제 광통신용 그 패키지에 대한 매출을 뭐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눈에 뜨는 거는 소부장, 거기에 이제 패스트트랙 1호 기업으로서 상장을 했는데 그동안 뭐 상장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뭐 조정 기간은 짧지만 자본금이 그 적다 보니까 일단은 물량 소화가 쉽게 잘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지만 물량 소화가 잘 되면서 새로운 가격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현재 그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 그리고 5 시장의 개화 이런 거에 맞춰 갖고 올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목표가를 3만 원까지 선정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술이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광통신과 이제 5G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올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물량을 확보하려면 그때마다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한번 저점 매수도 아직까지도 유효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오늘은 이제 5G가 올라갔는데 뭐 계속해서 2차 전지를 계속 추천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순환매의 형식 그리고 일정 정도의 주가의 갭을 맞추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드림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림텍 하면은 이제 다양한 기술, 그러니까 모바일 모듈부터 디스플레이, 또 지문 인식 센서 모듈, 그리고 뭐 차량용 LED, IT 컨버전스 센서를 비롯해서 패키지, 그리고 특히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에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문인식 센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제가 옛날에도 이제 추천드렸지만 슈프리마가 잘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그리고 5G와 관련해서 이제 IT 기기들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에 두루는 이런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고요. 카메라 또 모듈의 또 대표적인 또 나무가를 또 인수를 했죠. 지분 21.6%를 398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카메라 모듈 전문 회사까지 인수해서 어떤 그 다양하게 모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반의 기술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지문인식 채택에 이제 증가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의료기기 매출, 이런 부분도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 순환에서 이 회사가 이제 못 가고 있었던 거는 지난번 그 상장된 이후 아직까지 이제 물량 수화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그에 대한 그 물량 조정이 거의 이제 돼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천 원만 뚫고 넘어간다라면은 새로운 가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받고 하락할 시에 저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5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221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분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15분경에는 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2231선까지 올랐는데요. 거의 10분 만에 16포인트가 빠진 상황입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약 10분 전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75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12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개인이 77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IT 투톱 종목들이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출발을 했지만요. 다시 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이탈되면서 다시 59,9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10만 원 선을 올라서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 좀 빠지면서 99,8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현재 장에서는 최근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53만 8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네이버는 약보합권 18만 4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다시 거래량이 조금 몰리면서 6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1.5%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3만 4,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카누와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현대모비스까지 나란히 힘을 받습니다. 현대모비스 1.47%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요. 다시 24만 원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LG화학과 삼성 SDI는 오늘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LG화학 41만 원대 이탈되면서 40만 5,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빠집니다. 33만 9,5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급등 흐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 조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여전히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현재 약보합권 68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요. 9시 15분경에 684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4포인트가 빠지면서 680선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벌써 4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도 40억 원 넘게 팝니다. 개인이 420억 원 넘게 순매수하지만 현재 하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 ENM까지 모두 1%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락 전환된 몇 가지 종목 좀 만나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벌써 1% 가깝게 하락세 지속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4% 이상 빠지면서 19만 원대 이탈된 채 18만 8,8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48%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여전히 강세입니다. 4.6% 이상 반등 흐름 가져갑니다. 56,6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메디톡스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급등하면서 시총 9위권까지 진입이 됐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에는 원익 IPS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3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은요, 2원 가깝게 오르면서 1,183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좀 있었지만 일단 확진자 증가 속도가 좀 떨어졌고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도 어느 정도 증시를 지지하면서
일단 좀 많은 영향을 줬는데,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들이 조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어느 정도 짓눌렀다기보다는 좀 보합권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어제 전일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한 번쯤 나오는 자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이 계속 이제 상승 중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할 때는 외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가담을 해주는데, 조금 상승해줄 때는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수급이 회복됐냐, 증시가 회복이 될 것이냐,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가 확실히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계속해서 실적 시즌 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일단 실적도 실적인데 그 외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일단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업종별로 이러한 좀 섹터가 너무 시장에 관심을 집중이 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해서 이렇게 증시가 좀 끌어올려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요즘에 아침에 살짝 올렸다가 하락을 하고 전환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변동성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셔서,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이제 변동성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런 열어두시고 어느 정도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이외에 또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실적 이외에 뭐 선택,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고 있고, 상장 이게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관련 종목들은 잘 보시는 게 좋은데, 뭐 특히 얘가 상장 폐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것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그래서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좀 피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장관회의가 예정돼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서 좀 안정이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초기이고, 다만 어느 정도 파바박 좀 냄비 근성 같은 거라고 하죠. 확 올랐다가 조금 죽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점에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자세히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후 뭐 12월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 파월 의장 상원 증언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연준의 좀 움직임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언팩 행사를 말씀드렸었는데, 갤럭시 S20과 뭐 Z 플립이죠.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5G 관련주 뭐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5G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기존에 이제 기생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영화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됐고 수익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상승 지금 뭐 바른손 이엔이 같은 경우는 저도 바닥에서 공략을 했는데 뭐 70% 이상 구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저점에 있는 공략을 좀 눌림목 구간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영화 관련 종목들도 많거든요.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 그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많이 상승을 한 것도 있지만 아직 추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좋겠고, 자동차 관련 부품주, 뭐 전기차나 수소차에 들어간다면 자동차 관련 부품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NCN이라는 종목인데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오늘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 영상 보안, 시장향,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운행 영상 기록 장치, 블랙박스죠. 네,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심리가 시장에서 개선이 되고 있고, 단기 상승 추세로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주가로 보셔도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고, 기업 자체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멀리 보시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반짝 오르고 조금 쉬어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기본적인 투자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섹터분이 나눠지더라도 어차피 자율주행이라는 건 전기차에도 들어갈 거고 수소차에도 들어갈 거고 그냥 우리가 기름을 넣는 그런 차에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아예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차를 한번 잘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은 큰 호흡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500원, 지금 자리 정도 2,860원인데 지금 자리 구간에서 공략하시고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